현재 일본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한국의 급성장과 이에 따른 일본 경제와 일본 국력의 급격한 몰락 소식에 연일 동안의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오늘날 한국이 국민소득과 각종 경제 지표에서 일본을 큰 격차로 추월한 것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또한 문화와 기술을 비롯해 외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명실상부한 세계 강대국 반열에 오른 한국과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과의 협력을 두고서는 그야말로 강한 거부감마저 나타내면서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를 경악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며칠 사이에도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이스라엘과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사상 초유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경제 동맹체를 필사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데 이어 그동안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친일 본국가로 여겨져 왔던 태국에서도 당초의 예상을 깨고 일본의 급격한 몰락과 동시에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발표되면서 일본 정부를 더더욱 궁지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독일에서도 최근에 독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위상을 세계 2위로 손꼽고 나서는 상황마저 연출하면서 일본 정부를 아연 실색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 독일의 대표 매체인 도이체벨레는 스페인어로 작성된 기사를 통해 지난 수십 년 동안 견원지간의 관계를 지속해왔던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2020년에 사상 초유로 국교를 수립한 데 이어 지난 5월 31일에는 중동 국가로는 사상 최초로 자유무역 협정까지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매체는 이날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된 두 나라의 FTA 체결식을 놓고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에 각각 주재하고 있는 대사들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로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독일 매체는 두 나라의 FTA 체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늘날 격렬해지고 있는 신냉전 질서가 공교롭게도 오랜 앙숙관계였던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을 결속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매체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중 갈등과 보건위기로 인해 다른 여느 국가들처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또한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 지난 2020년 9월에 이뤄진 미국 정부의 중재를 발판 삼아 두 나라가 정식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외교관계 수립을 지켜본 바레인과 모로코 정부 역시도 이스라엘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관계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 매체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수십 년간 지속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이처럼 역사적인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나선 배경에는 더 큰 이유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 세계 곳곳에서 몰아치고 있는 신냉전 질서에 맞서서 자국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숱한 위기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오늘날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한국과의 경제동맹이 대단히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적대관계를 이어오면서도 정작 한국과의 동맹 구축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사활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이들 두 나라로서는 적대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것보다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경제동맹 구축이 더 절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일 매체는 앞서 이스라엘 정부가 아시아 국가로는 사상 최초로 한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데 이어 아랍에미리트 정부 역시도 최근에 한국과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섬으로써 삼각 경제동맹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독일 매체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과 삼각 경제동맹을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막강한 아시아 경제동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삼각동맹에 더해 오늘날 중국을 제외하고 인구 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상대로도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거대한 아시아 경제동맹체를 구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이 같은 구상에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 역시도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 달리 그동안 국제사회의 규범마저 어겨가면서까지 이웃 국가들과 비상식적인 갈등을 수도 없이 촉발해왔고 오늘날에도 한국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도발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경제동맹을 구축하고 나선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이들 국가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더해 태국에서도 한국을 두고서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연출하면서 일본 정부를 경악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일본의 유력 온라인 매체인 빅글로브 뉴스는 태국에서도 마침내 일본어를 밀어내고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자리 잡고 있다며 연일 거듭되고 있는 일본의 국력 쇠퇴에 거센 분노와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빅글로브 뉴스는 태국에서도 한국어 인기가 무섭도록 치솟음에 따라 올해 태국에서 치러진 대학 입시 시험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한 태국 학생이 3,770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 수보다 많은 수치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현재 태국에서는 다른 주요 국가들의 언어에 비해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 수가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매우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실제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비율이 매년 4에서 5%씩 꾸준히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 매체는 태국에서의 이 같은 한국어 열풍으로 인해 지난 5월에도 52명의 한국어 교사가 태국에 추가로 파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매체는 태국에 파견된 이들 한국 교사들은 이내 태국 전역 곳곳에서 한국어를 지도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매체는 일본 정부가 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어 교육 사업 지원을 손 놓고 있는 사이에 그동안 한국 정부는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거센 비판을 쏟고 나섰습니다. 이는 태국과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 열풍이 거세지자 한국 정부가 현지에 파견될 교원을 육성하기 위해 교원 연수센터를 새롭게 설립한 데 이어 한국어 교재 역시도 한국 정부가 직접 전자서적을 제작해 세계 각국에 배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한국 정부가 한류 문화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뒤에서 소리 없이 든든하게 뒷받침한 데 이어 한국어 보급에 있어서도 이처럼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옴에 따라 비단 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매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지난해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오징어 게임과 BTS를 비롯해 한국 영화와 한국 음악으로 대표되는 한류 문화가 거센 인기를 끌게 됨에 따라 이에 덩달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학생 수가 17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6%나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매체는 한국어의 이 같은 일대 도약으로 인해 공교롭게도 한국을 상대로 끊임없이 갈등을 지속해왔던 일본에게 엄청난 후폭풍을 안겨주고 있다며 매우 큰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오늘날 문화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와 기술 분야에서도 위력적인 급성장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으로 인해 오랫동안 동남아시아에서 크나큰 존재감을 과시해왔던 일본의 영향력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친일본 국가로 인식되던 태국마저도 일본어 대신 한국어를 선호하는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한국을 만만히 봐왔던 일본 정부가 연일 수세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국력의 이 같은 급격한 쇠퇴는 마침내 독일에서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보다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일본 정부를 궁지로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31일 독일의 경제 전문 매체인 아이비즈니스는 최근 독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국가로 미국이 1위로 선정된 데 이어 한국과 독일 역시도 2위로 손꼽혔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독일 매체는 최근 독일 정보통신 산업협회가 직원 100명 이상을 둔 550개 독일 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독일 매체는 흥미롭게도 이번 설문조사 문항에는 오는 2030년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리더 국가를 직접 손꼽아달라는 문항도 함께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매체는 이 문항에서 전체 550개 독일 기업 중 20%가 미국을 손꼽고 나섬으로써 1위로 선정됐고 뒤이어 각각 똑같이 15%를 얻은 한국과 독일이 2위에 랭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에 독일 매체는 한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군림하던 일본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14%를 획득함에 따라 4위로 주저앉았고 중국 역시도 12%를 얻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다가올 미래에서도 한국의 거침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데 반해 일본의 위상과 국력은 한국에 계속해서 밀려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맞서 제대로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강대국도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만다는 점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역시도 이를 잘 되새겨서 조선시대 말과 같은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